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합니다. 즉, 넘어졌더라도 먼지를 털고 즉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 삶은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행한 일은 항상 행복한 일보다 많고 질적으로도 강도가 센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역경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되튀어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인들은 바로 이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경이야말로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튀어오르게 하는 스프링보드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특정한 어려움이 훗날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에미 워너는 전체 연구 대상 아이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워너 교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가 되었을 때 상당히 자존감이 높고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72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워너 교수는 이 아이들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하게 한 힘이 무엇인가 조사했고,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워너 교수가 40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인은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준 어른이 있었습니다. 즉,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회복 탄력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만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어른이 된 후에도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회복 탄력성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습관적으로 보다 더 과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실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실수는 덜 하지만 정작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들의 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억누르고 무시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 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긍정적 뇌를 만들기 위해 마음과 몸에 들이는 두 가지 습관을 바로 감사하기와 운동입니다. 감사하기는 긍정성 향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신경심장학에 따르면 심장과 뇌는 서로 정보를 밀접하게 주고받으며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특히 감정의 변화는 심장 박동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 박동과 감정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긍정적 정서가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일을 상상하게 하고 명상을 시키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쉬게 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편안한 휴식이나 심지어 수면 상태에 있을 때보다도 심장 박동수의 변화 주기를 더욱더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보니 명상과 집중의 상태에서 흔히 발생되는 알파파도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할 만한 일을 5가지 이상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3주간 매일 쓰면 스스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석 달을 계속 쓰면 주위 사람들도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눈치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기 때문에 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며 점점 퇴화되어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일으키게 됩니다.
운동은 뇌 안의 혈액순환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며 중독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연구들이 우울증과 신경과민 증상에 대해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해 비교한 결과 운동이 몇몇 약물에 비해 훨씬 나은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은 높이고 충동성은 낮춰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과 리탈린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되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며 따라서 원만한 인간관계와 리더십도 길러집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성취도와 창의성도 높아집니다.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효과적으로 운동하려면 첫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장력 운동 세 가지를 골고루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데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1시간씩 3번 나누어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운동은 즐겁고 재미있을 정도로 적당히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금물입니다. 넷째,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는 운동이 좋습니다. 다섯째, 운동을 함께 할 친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야외에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등산, 걷기 등 야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효과를 믿어야 합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굳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역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유리공처럼 쉽게 깨지는가요? 얌체공처럼 강하게 튀어오르는가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 규칙적인 운동이 좋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막상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가 봅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튀어오른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나무에서 행복이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